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요즘에 그 챗 GTP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요즘도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몇 개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방사선과에 대한 것도 검색을 해보고 뭐 저에 대한 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방사선과 김영지 교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얘가 이제 쭉 대답을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보건대학교 김현지 교수님은 방사선 치료 및 영상 진단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 뭐 대학에서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학사, 석사 및 학위를 받으신 뒤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요? 제가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게 오류가 있다. 네, 오류가 있네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김현지 교수님의 정보가 이렇게 좀 호환이 됐나 봐요. 그 후에는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에서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방사선과 전문의로 전문의 아닙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및 영상 진단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이게 조금 오류가 있네요. 우리가 다 이제 100% 맞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사선 학과에 대해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사선 학과는 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과이다. 뭐 적용 방법,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 의학, 방사선 치료 복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방사선 장비와 시스템 활용, 안전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방사선 과학기술자, 방사선사, 안전관리자, 치료사 이런 것들로 취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대충 맞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사선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직업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전망이 괜찮다라고 나와 있는데 챗 GTP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욱 고령화됨에 따라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고 방사선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위험 평가 및 관리 분야, 그 다음에 식품 및 방사선 측정, 환경 측정 분야에서도 그런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대단히 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도 웬만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학생들은 잘 활용할 것 같아요. 레포트 쓸 때 이제 레포트는 이제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내주는 건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라고 간단히 쓰고 그냥 엔터 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달아줍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물어보면요 더 많이 대답을 해줘요. 봅시다. 그러면 방사선과의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종류와 에너지와 물질의 종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다. 여기선 주로 전자기파와 X선, 감마선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광전효과, 컴턴효과, 전자 쌍생성 이런 내용은 다소 들어있지 않아요. 다소 들어있지 않고 전반적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100% 이거 진짜 좋은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로또 번호를 한번 알려줘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로또 번호 한번 알려줘라 했더니 얘가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주 로또 번호는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작위성과 범위 내의 모든 번호가 나올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로또는 순전히 운이나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잔소리를 해댔네요. 예. 다른 질문을 해봤는데 더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행성이 짙은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싫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1번부터 45번 사이의 숫자 중에 6개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 가상화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10년 뒤 가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또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유, 10년 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현재 시장 상황, 뭐 글로벌 경제 정치 상황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이 있으니까 이건 매우 불안정하다. 어려운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뭐 그건 다 아는 거지. 그거 다 아니까 이걸 좀 가격이라도 대충 좀 알려달라는 건데 아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네, 질문을 바꿔봤어요. 중요해질까? 네, 중요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겠죠. 네, 중요할까? 라니까 얘가 또 약간 면피를 하고 있네. 이제 얘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들이 인정하고 규제를 시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엘살바도르 같은 데는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인정을 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불분명하다, 불안정하다. 뭐 일단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죠. 이게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 며칠 전에 해야 한 거와 며칠 뒤에 한 거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걸 보면은, 자, 10년 뒤에 중요성은 올라갈까라고 물어보니까 10년 뒤에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중요성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물려 있는 것 중에 이제 리플이 있죠. 우리 리또 속인데 저도 리플을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보다 더욱 올라갈 것 같다. 뭐 리플은 국제 송금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뭐 핀테크와 온라인 결제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욱 발전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포트폴리오를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리플에 물려있긴 하지만 리플을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더리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고, 뭐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이고, 이더리움이 그거거든요. 이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운용이 되기 위해서 기반을 깔아놓은 거죠. 컴퓨터로 말하면 마더보드죠. 마더보드. 예, 마더보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나중에 더 많은 산업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솔깃하죠. 네, 솔깃해요. 근데 얘가 그러면 그래, 리플하고 이더리움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중요한 것도 있을까 해서 한번 도지코인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도지코인 물어보니까 얘가 이제 답변이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도지코인은 뭐 현재로 대체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암호화폐다라고 돼 있죠. 뭐 도지코인, 뭐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 댕댕이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얼굴 쫙 해가지고 한 거 있죠.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앞에 있는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이 그냥 딱 뭐 목적이 분명한 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도지코인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라고 나오는 거죠. 뭐 신중하게 검토를 네가 해서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본 결과 챗GPT 대답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근사한 값은 얘기해 주는데 정확한 값은 얘기를 좀 그러니까 100%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어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왜 제가 미국에서 근무했던 방사선과 전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네, 100% 정확한 결과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예. 공부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레포트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레포트를 쓰면 되겠다라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부터 레포트는 좀 이렇게 안 하려고. 이거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제한사항,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죠. 지금에 있는 자료는 그 챗GPT가 이제 분석하지 못합니다.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AI 분석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게 챗GPT의 최신 트렌드를 온라인상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제 답변이 이제
엄청나게 최신 트렌드가 답변을 하면서 지도 이제 그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꾸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 챗 GPT를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 학습자, 학생들이나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건 100%가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잘못된 정보가 옳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학생 여러분, 챗 GPT를 사용할 때는요, 어느 정도 그쪽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